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오후 1시 12분 5월 7일 병원 원장실. 그로테스크한 실내를 상상했었다. 촌농이 용암처럼 넘쳐 흐르다 굳어버린 파라핀 언덕 위에 불나무 같은 촛불 혹은 사면초가에 내몰린 듯 음산한 바람 앞에서 불안한 수명을 이어가는 기름 등잔 따위에 날벌레들이 어지럽게 동심원을 좁혀가며 날고 있는 침침한 조명 아래로 묵직한 어둠이 지배하는 차디찬 돌바닥과 고뇌에 지칠 대로 지친 이름 모를 흉상들이 옛 영광의 부스러기 같은 낡은 먼지로 수북하게 쌓인 채 구석구석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을 줄 알았다. 역광으로 인해 검은 실루엣이 광선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사의 권위 있는 모습조차도 입을 열면 신전에서 울림직한 신의 음성을 대리하여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제대로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사무용 가구와 집기들, 모던한 원색에 절제된 세련미를 더해주는 푸른 벽지나 검정색 무광 스틸 액자 따위가 풍성한 잎을 드러낸 초록의 화분들과 더불어 멋지게 배치되어 있었고, 천정에는 태양빛 닮은 할로겐 조명들이 사방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따뜻하고 안정된 구도를 이루고 있었으며, 의사의 검은 원목 책상 위엔 모비를 거꾸로 세운 듯 보이는 스탠드 불빛이 눈처럼 하얀 노트북을 은은하게 밝히며 멋스러운 실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가 앉아있는 뒷벽에 걸린 액자 속의 그림 하나가 유독 그녀의 눈에 계속 거슬렸는데,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아트 포스터로 제작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뭉크의 절규였다. 그녀는 사실 아까부터 얼굴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그림 속 인물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매번 작은 현기증이 일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스커트 위로 허벅지를 계속 꼬집어대곤 했는데, 혼미해지는 정신을 다잡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워낙 은밀한 탓에 의사도 전혀 그녀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후 2시 5분 5월 7일 레스토랑 부에나 비스타. 오현주. 그녀 혓바닥의 모든 촉수들이 일시에 빨판을 확장시키며 들어오는 음식에 집중했다. 미디엄으로 적당히 익혀진 3.5cm 정도 두께의 안심 스테이크 한 점에선 고기와 뼈를 우려낸 육수에 야채를 볶은 후 꽤나 상당한 시간을 우려냈을 풍미가 느껴졌고, 토마토 농축액과 레드와인을 함께 졸여 만든 일품 소스의 환상적인 교감으로 더욱 풍성한 육즙을 자랑했다. 게다가 소스에서 느껴지는 간헐적인 신맛이 고깃결 사이사이에 마치 코팅이라도 된 듯 상큼하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의 신맛이라면 분명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끼안띠 와인을 넣어 졸여낸 것이 분명했다. 고급 와인을 소스 재료로 사용하는 이 레스토랑의 안목에 그녀는 조리실을 향해 브라보를 외치고 싶을 정도였고, 달짝지근한 것 대신 드라이한 프랑스 베르무트를 식전주로 마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 입안에선 지금 송아지 안심의 질펀한 푸닥거리 같은 향연과 요염한 고기살의 성찬이 천하일품의 맛으로 펼쳐졌는데, 굳이 흠이라면 음식을 목에 넘긴 후 입안에 남는 향취 중에 비릿한 굴 향기가 바닷바람 타고 오듯 여운이 조금 느껴진다는 것 뿐이었으나 그녀에겐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와인잔에 묻어날 것 같은 작지만 안심할 수 없을 정도의 불향기의 여운. 상식적으로 예약을 받을 때 당연히 고객의 취향을 체크했어야 했고, 고객이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재료나 소스 정도는 취사 선택하도록 할 수 있어야 했다. 고객에 대해 부주의로 보일 만한 분명한 오점을 짚어냈다고 생각한 그녀에겐 그 점에서 스테이크 한 점이면 충분했다. 안심 스테이크의 굴소스 여운이라.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보이며 이곳 부에나 비스타의 문제는 바로 그 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음식에 대한 치밀하고도 예민한 고찰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귀에 홀 안을 울리던 포르투온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밴드의 유일한 여성 보컬인 그녀의 노래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싶다는 단지 그 열망만으로 쿠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뻔한 적도 있던 현주는 숨을 가다듬고 곧장 노랫소리에 집중했다. 당신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내 마음이 무슨 상관인가요? 지난날의 사랑은 잊어야겠죠. 한때 난 당신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젠 과거의 사람이 돼버리다니. 만일 그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었더라면 당신은 20년 전처럼 날 사랑하고 있겠죠. 이젠 슬픈 마음으로 바라만 보네요. 사라져가는 사랑. 찢겨진 우리의 영혼을.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쉰 그녀는 포크와 나이프를 황금색 격자무늬 띠를 두른 배곡같이 흰 본 차이나 접시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를 막을 순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적당한 소리는 식욕을 자극하는 법이므로 그녀는 달리 개의치 않았다. 무릎에 놓여있던 냅킨을 조용히 올려 입가를 눌러 닦는 그녀의 손에 가벼운 흥분이 전율처럼 전해졌다. 그녀는 평가의 방점을 찍을 만한 굴소스 향을 속으로 대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동자만으로 살그머니 주위를 살폈다. 이제 스테이크 단 한 점만으로 맛 평가를 포함한 식사를 마친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에 손을 뻗었다. 프랑스 부르고뉴산 루이 라투르프의 피세 와인을 택한 그녀는 샤르도네 포도의 크리미한 맛의 향을 즐기기 위해 식사를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화이트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배알이 뒤틀릴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는 송현진만 생각하면 고소하기 그지없어. 입가에 절로 미소가 흘렀다. 저런 여자에겐 이런 식의 복수가 타당하다는 걸. 현주는 이미 아는 눈치였다. 마치 쥐 잡아먹은 듯 새빨간 립스틱이 유화처럼 짙게 발린 입술을 오물거리며 비밀스런 맛의 해답을 혼자만 알고 있는 아이처럼 개구진 얼굴에 이리저리 고개를 기웃거리며 다른 사람들 표정의 의미를 읽어보려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옛날 자동차 뒤에 장식용으로 올려놓던 개대가리 마냥 연신 고개만 까딱까딱대며 식사를 하는 IDS대의 38세 모 대학 여교수 송현진. 미식가 클럽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싸구려처럼 보이는데도 반복된 대학 강의를 통해 얻어진 특유의 말주변만으로 얄팍한 지적 수준을 가린 채 나름의 상류 사회 분위기를 즐기려는 듯 호기를 부리며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의 리더라도 되는 양 나대는 저 여자. 그녀에게 고급스런 진지함이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부유한 삶의 허망함 같은 걸 알기나 하는 걸까? 사리사욕이 분명해 보이는 지적 추구나 명예욕 따위에 어쭙지 않은 자존심을 중시 여기는 단세포 같은 형질의 저 여자는 과연 자기가 속한 교수 사회에선 정녕 어떤 자리매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 현주는 그런 위선적인 송현진을 무척 싫어했다. 육류엔 레드와인이 제격이라며 카베르네 소비뇽을 감히 현주에게 권한 여자. 풍부한 타닌과 탄탄한 바디를 갖춘 100% 오르자다라며 와인책에 나올 법한 상식까지 친절하게 일러줄 땐 그냥 현주는 식탁에 뛰어올라 송현진의 주둥이를 발로 걷어찰 뻔했다. 근래 최고의 인내심을 보여준 그녀가 일부러 화이트 와인을 주문한 건 그런 의미로 당연했다. 단지 자신을 가르치려 했다는 시건방진 행동 하나만으로도 송현진이 주문한 와인의 2배 비싼 부르고뉴산 루이 라투르프의 피세를 병째로 주문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런 거침없는 현주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던 송현진은 과연 그녀가 가진 돈의 위력을 실감한 걸까? 자신과 너무도 다른 현주의 사치스러운 품격에 질려버린 걸까? 둘 다 아니었다. 나름의 이유를 의외로 송현진이 아닌 당사자 현주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취향이야. 이년아. 초짜들이 격 따지다가 순진하게 입맛 길들여지는 거 몰라? 송현진은 그녀를 따라잡기엔 턱없이 힘에 부쳤다. 송현진의 고등 지식과 강의 경험과 교수 인격으로 넘보기엔 현주의 냉소적인 탈 지식과 분석적이며 치열한 날선 경험과 차원을 넘어 종횡무진하는 분열적 탈 인격의 벽을 넘을 순 없어 보였다. 단지 돈 많은 미식가클럽의 리더인 현주에게 작은 존중의 미덕이나마 보이면 서로가 편할 것 같았지만 교수 직함을 가진 송현진에겐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일 듯 했다. 본디 성격이 그 꼬락서니인 건 차치하고라도 지도층 레벨에 어울리는 자존심을 잠시 물리더라도 유독 현주 앞에서 존중을 표해야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동시에 위선적인 행동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송현진, 그녀 자신이야말로 풀어낼 매듭조차 없이 똘똘 뭉쳐진 가식덩어리임을 절대 자각하지 못했다.
송현진의 우측에 아니 현주의 왼쪽에 앉아있는 볼레로라는 아이디를 가진 우람한 체격의 36세 박덕희. 분홍색 체크무늬 면남방에 걸친 작은 검정색 양모조끼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드레시한 주름치마에 비해 앙증맞았다. 차라리 물 빠진 인디고 블루 청바지가 훨씬 어울릴 법한 상해 패션이었으나 양식집에 오는 매너를 지키려고 성의를 보인 듯 했다. 하긴 몸매를 감안한다면 가릴 수 있는 데까진 다 가려야 했겠지라며. 조소 깃든 곁눈질을 현주가 던지자 박덕희는 바로 반응을 보였다. 하바나님. 아니 현주씨. 뉴타바롬무 향수를 계속 쓰고 계시네요. 관능적인 이 시거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크크크. 아부가 섞인 듯 했지만 배려가 엿보이는 박덕희의 말에 목례로 답한 후 현주는 다그치는 눈빛으로 송현진에게 시선을 옮겼다. 송현진은 이미 현주의 시선을 피해 박덕희를 향해 눈길을 던지고 있었고 이미 그 눈빛에선 제발 비굴하게 굴지 말라는 무언의 항의가 묻어났다. 그걸 모를 리 없는 현주는 이 재미난 상황에 기분이 훨씬 좋아져서 손도 대지 않은 자신의 샐러드 접시를 박덕희에게 살짝 밀며 이중으로 답례했다. 자신에게 해준 배려 섞인 존중과 송현진을 골려준 기쁨까지 얻었으니 그녀로선 이중 답례가 당연했다. 박덕희는 자칭 골드미스를 표방했지만 넉넉한 허리살과 우람한 팔뚝과 80kg은 좋게 넘을 덩치로 보아 그 반열에 오르긴 힘들어 보였고 통장의 잔고라든지 주거 형태 따위를 따져보기 이전에 자칭 골드미스로서 그녀의 직업이 궁금했으나 모임의 규칙상 물어볼 순 없었다. 얼핏 얘기 중에 애니메이션 운운했던 것으로 보아 애니메이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모임에 나와 행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단지 미각보단 양으로 승부를 볼 게 뻔한 엄청난 식탐의 소유자로서 그리 유복한 집안 출신이 아님을 간파했을 따름이고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경박스러움에 어쩔 수 없음은 박덕희의 착한 성품만으로 가리기엔 좀 버거워 보였다. 지금도 박덕희의 스테이크 접시는 소스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며 아까부터 현주가 거의 남긴 안심 스테이크를 향해 탐내는 것이 분명한 눈초리를 한 채 움켜쥔 포크와 나이프를 자신의 접시에 절대 내려놓지 않으므로 이미 현주에 남긴 음식을 예약한 셈이 되었다. 결국엔 현주의 동의하에 남겨진 스테이크를 개걸스럽게 입안에 우겨 넣을 것이 뻔했다. 다만 자기 접시처럼 혀로 핥아먹은 듯 접시를 비우지만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현주는 박덕희에게 턱과 시선만으로 접시를 밀었고 박덕희는 기다렸다는 듯 가져간 그녀의 스테이크를 단 두 입만에 해치우는 괴력을 보였다. 참으로 천박해 보였지만 차라리 솔직함에 있어선 송현진보단 훨씬 나아 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균 이하의 외모와 매너로 볼 때 그저 먹성 좋은 노처녀로 보일 뿐 골드미스의 품격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돈만으로 어쩌지 못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불쌍한 박덕희. 남의 눈치 안 보고 천진하게 살아나가는 삶의 의지와 식탐만 풍성한 골빈 미스였다. 그렇게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엔 전혀 격이 어울리지 않는 두 여자와 그 외 또 한 명의 독특한 젊은 여자 루세나 란 아이디의 김민경이 있다. 식사 전 자리를 비운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도 오지 않는 김민경은 정말 미스터리한 여자였다. 밀리터리 룩으로 차려입은 모양새로 봐선 선머슴처럼 당차 보였으나 반대로 성격은 신중해 보였다. 말수는 적었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대답도 거의 하지 않는 애늙은이처럼 행세했는데 그런 젊은 김민경이 꼼꼼히 적어놓은 빨간 장어 가죽으로 씌워진 다이어리 속의 맛 기록은 나름대론 독보적이었으며 기록 속의 맛집 평가는 대부분 냉정했다. 그녀가 기록한 별 5개의 맛집으론 유일하게도 지금은 자취를 감춘 아니 분명 다른 곳으로 옮겼을 옛 미도파 백화점 건너 명동 입구 쪽에 있었던 순두부 백반집이 유일했다. 김민경은 명동 뚝배기 순두부집이라 했고 현주는 소공동 뚝배기 순두부집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현주의 흐릿한 기억보다 김민경의 기록이 당연히 한 수 위라는 증거 앞에 한사코 부정할 수만은 없었다. 젊은 여자의 그런 면이 현주에겐 자존심 상할 정도로 기분 나쁜 미스터리로 다가왔고 따지기로 한다면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었다. 27의 나이로 명동 뚝배기 순두부집에
맛 평가 기록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그런 문제로 젊은 김민경과 시시비비를 따져 일부러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유치함을 내비치기 싫은 게 현주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사실 그녀의 빼곡한 노트 속 맛평가에 관한 기록 말고 또 뭐가 적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지만 애써 관심을 끊음으로써 별것도 아닌 호기심에 영합한다는 인상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까지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현주가 김민경을 아는 건지 김민경이 그녀를 아는 건지 묘한 교감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점이 스스로도 수상쩍었으나 현주는 그마저도 애써 관심을 끊기로 작정했다. 단지 아직까지 식탁에 자리를 비워둔 그녀의 무례함만이 현주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고 어떤 식으로든 따끔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와 마주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 그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어쨌든 그들은 단지 미식가클럽 멤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음식 맛이란 원래 더욱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위해 다소 서먹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이 존재하는 자리여야지 친한 지인들끼리는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맛 평가의 의미가 매번 퇴색하기 일쑤이지 않은가. 모두들 그런 의견에 동의했고 현주는 특히 그 사실을 반겼다. 그래서 그녀들은 만나는 자리에서조차 가끔 그녀의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로 불려졌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알지도 않려고 하지도 않았으나 우연찮게 전화 수다로 인해 알게 된 송현진의 이력만큼은 괜스레 배알이 뒤틀리고만 현주의 투쟁 타깃으로 설정되어 모임 때면 항상 그녀와 신경전을 치르고야 마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었다. 그래서 현주는 송현진의 교수직함을 가차없이 자신의 의식에서 삭제하는 대신 가십덩이, 꼴, 빈미스, 미스터리 등의 별칭들을 그녀들의 아우처럼 자신의 의식에 은밀히 등록함으로써 클럽의 평등함을 균등하게 유지했다. 그래야 속이 편했다. 쿠바 음악 피오 멘티로서 음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의 식사도 막바지에 이른 듯 했다. 스테이크 대신 와인을 반병쯤 비운 현주는 이미 나른해진 몸으로 연이어 연주되는 이브라임 페레로의 죽음조차 기다려줄 듯한 가슴 헛헛한 노래를 와인잔에 가득 담아 마셨다. 이 레스토랑 부에나 비스타에서 쿠바 음악을 듣는 건 당연했고 그녀들이 여기에서 처음 만나 미식가클럽의 이름을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지은 것도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빔 벤더스의 다큐멘터리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을 본 뒤부터 현주는 쿠바 음악을 자주 접했고 블로거와 방문객 사이로 만난 그녀들과의 첫 만남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했었다. 물론 그런 자리를 절대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송현진은 그때도 잘난 척을 한몫 단단히 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쿠바 혁명이니 카스트로 정권이니 혁명가 체 게바라 등을 어렵사리 꿰어 맞추고 있던 송현진은 쿠바 혁명을 얘기하던 중 내용이 슬그머니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자 쿠바 혁명의 꽃 마리포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현주에게 불쑥 내던졌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위기를 발판 삼아 오히려 자신에게 까칠한 상대를 찾아 역공을 퍼부어 완승을 이끌어내는 습관이 의식에 배어 있다 못해 새겨져 있는 듯 했다. 일부러 딴청을 피우고 있던 현주는 적잖게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이내 기억을 더듬어 정확한 대답을 해냈고 이번엔 송현진 그녀가 적잖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었다. 우리말로 꽃생강인 건 알려나? 어머 아시네요. 꽃말은 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든다 랍니다. 아시죠? 송현진은 강의 중에 들인 버릇인 듯 제 질문에 스스로 답까지 해가며 얄밉게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자투리 유식을 과시했고 옆에 있던 박덕희는 눈만 껌뻑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마터면 얼굴이 붉어질 뻔한 현주는 무릎 위에 살짝 걸쳐진 식탁보 끝자락을 양손으로 잡아 찢기라도 할 듯 세차게 당기며 분을 사겼다. 니년의 대답이 널 살렸어. 섬뜩한 대답을 떠올렸지만 현주는 의연하고도 격식을 차린 뼈있는 말로 오히려 송현진의 말을 거드는 척했었다. 그걸 모르고서야 이곳에서 쿠바 음악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인생의 괴로움을 꽃들에겐 알리고 싶지 않아. 고통들 삶이 내게 준 슬픔을 알게 되면
꽃들도 울 테니까. 깨우지 마라. 모두 잠들었네. 글라디올러스와 흰 백합마저. 내 슬픔을 꽃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내 눈물을 보게 된다면 꽃들도 죽어버릴 테니까.